자, 소래죄입니다. 129조 1항. 자,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면 기수가 되는 범죄입니다. 자, 미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먼저 주체. 공무원 또는 중개인만 되기 때문에 진정신분범이라고 합니다. 뭐 공무원은 다 아실 것이고요. 자, 근데 그 공무원 중에서 기계적, 육체적 밑줄 X, 기계적, 육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중개는 됐고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만 주체가 된다 했는데 그 공무원 또는 중개인은 현직자를 말합니다. 빨간색으로 현재 동그라미. 자, 그런데요. 이 공무원이 현직 때 뇌물수수를 약속했어요. 근데 돈을 받은 것은 퇴직 후입니다. 세무 치시고. 퇴직 후에 수수를 했다. 그러면 현직 때 수수한 것이 아니고 퇴직한 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무슨 죄는 될 것 같아요? 현직 때 뇌물수수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죄는 가능하죠. 그리고 퇴직한 후에 받았다고 하면 별도로 사후수뢰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수뢰죄는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퇴직한 후에 받았다면 뇌물수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뇌물 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뇌물수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럼 틀려요. 됐죠? 그렇게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었던 자니까 현직자가 아니죠. 자, 떠났으니까 현직자가 아니죠. 그치? 그러면 자, 옆에 129조 제1항의 수뢰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 수뢰죄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성립할 수가 없다. X하시고. 그쵸? 자, 밑에 판례도 위촉이 종료가 되었다. 그러면 그 지위는 소멸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후 세무 치시고 받았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줄에 단순 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자,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별표 쳐보시고요. 자, 올라갑니다. 갑은 74년도에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명할 당시 그 지방공무원법의 임용 결격자에 해당되어서 갑의 임용 행위는 무효였다. 자, 무효였다 했습니다. 자, 그 지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서기관까지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4급 서기관일 때 뇌물을 수수했던 거예요. 자, 이 수수했을 때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최초 임명할 당시가 무효였다는 것이 그때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갑의 죄책은 과연 뇌물수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뇌물수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뇌물수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해온 공직생활이 모두가 무효가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많은 업무 처리를 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무효 처리를 하게 되면 사회의 안정성이 해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어떤 판례를 내놓는가 하면 이렇게 봅니다.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였다 할지라도 무효 밑줄 그시고 자,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해서 임명되어서 공무에 종사해 왔다면 빨간색으로 공무종사 동그라미 해왔다면 그 당초 임명행위가 무효라 할지라도 밑에 줄 외관을 갖추어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 이것을 신뢰해야 되고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임명행위는 무효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지막에 여전히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했을 때는 역시 수뢰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정성을 더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비슷한 판례가 뒤로 나옵니다. 자, 뒤 한번 보시게 되면 8번, 9번 나와 있죠? 8번, 9번도 묶어보세요. 묶어보시면 자,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자,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빨간색으로 여기서 직무수행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이것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전입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 결의에 따라서 후입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여기서 조합장 직무 수행 동그라미 치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됐죠? 갑자기 8번, 9번이 왜 공무원이 아닌데 왜 이런 뇌물죄 조항이 나오죠? 앞에 한번 가보세요. 732페이지 가보시면 그 특가법 제4조 나와 있잖아요. 뇌물죄 적용 확대의 적용 대상의 확대라고 해서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하는 일이 공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처리를 하다가 대가 행위로서 돈을 받게 되면 형법상의 뇌물죄를 의제하여 적용하겠다는 조항이 나오죠. 그쵸? 그 4조의 근거에서 이 8번, 9번이라든지 10번, 11번 이런 것들이 뇌물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됐죠? 쭉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서 1번 팔로 보죠. 빨간색으로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기한부 동그라미 뇌물죄의 주체가 된다. 자, 부사장, 본부장 동그라미 그쵸?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뢰죄로 처벌했던 거예요. 자, 밑에 공사죠, 공사. 공기업이죠, 공기업. 공급의 4급 직원도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서 4번에서 공사나 공단의 직원들도 뇌물죄로 의제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5번에 지방의회 의원 동그라미 치시고 조합장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조합장 동그라미 치시고 전부 다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11번, 12번 이런 판례도 외워야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어떤 판례니까요. 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사람 밑에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근데 가만히 놔두세요. 밑에 2번에서 구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이 건축위원회 위원만 안 돼요. 건축위원회 세면 치시고 근데 그 10번을 가보시게 되면 누가 나오나요?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죠. 요처럼 동그라미. 그 밑에 기술심의위원회 동그라미. 그 밑에 도시개발조합 임직원 도시개발조합 동그라미. 근데 10번, 11번, 12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그라미만 쳐놓고 이런 사람들도 뇌물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참고자나마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11번 체크하시고 밑에 3번 체크하시고 자, 형법상 뇌물죄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기계적, 육체적 밑줄 그시고 X 이런 사람은 제외된다. 그 예가 바로 누가 나옵니까? 시간제 종사원 세무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제 종사원은 그 하는 일이 기계적, 육체적 사무 종사자이다 보니까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나와 있지? 사무원도 세무 치시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계적, 육체적 종사자이기 때문에 뇌물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자, 행위는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수수라고 하는 것은 영득 의사를 취득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 동기 묻지 않습니다. 용도 묻지 않고요. 받으면 직무 관련해서 받으면 그냥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기 묻지 않는다 X, 용도 묻지 않는다 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뭔지 알 것이고요. 약속은 그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현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현존해야만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기대치만 가능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확정될 필요도 없어요. 됐고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요 판례가 두 개인데 이거 한번 묶어보세요.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뇌물 수수하겠다는 합의를 말한다. 그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명시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빨간색으로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이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밑에도 뇌물을 주고받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만 하면 그냥 약속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액이 얼마인지 100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가액은 확정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고받겠다 여기 뇌물을 주고받겠다
위에 주고받겠다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만 되면 뭐다? 약속죄는 기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액이 확정될 필요도 없고 그 가액이 현존할 필요도 없고 다만 기대치만 가능하면 된다. 대신 주고받겠다는 의사표시는 확정적으로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뒤에 관련 판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밑에 판례 나오네요. 자, 밑에 판례 1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수수했다는 말은 뇌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취득이 아닙니다. 사실상의 처분권 취득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시고. 됐나요? 옆에 나와 있네요. 소유권까지 취득할 것을 요하지가 않는다. 사실상의 처분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밑에 뇌물수수자가 점유를 취득하고 소유자 등으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취득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점유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다. 이 정도만 되면 뭐로 본다?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뇌물수수죄에서 수수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라고. 됐지?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유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자, 빨간색으로 실질적인 사용 처분권을 획득했다면 바로 뭐가 된다? 받았다, 취득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됐죠?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뇌물 약속죄에서 말하는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보았듯이 예기 가능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액은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했어요. 예기가 가능하면 된다고 봤다. 됐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요 세 줄까지가 제일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참고 삼아 한번 이 판례 한번 볼게요. 자, 건축공무원 갑은 건축업자로부터 주택 한 동을 실공사비로 분양받기로 약속이 됐어요. 약속이 기수가 되는 거죠. 자, 건축 예정지가 있는 지역은 한 필지당 2동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필지당 2동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대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그에 관련된 사무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나 갑이 실제로 분양받은 주택은 준공되지 못했다. 그러면 빠꾸 후진되어서 무죄가 됩니까? 약속은 하는 순간 기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공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다? 기수가 된다는 판례인데 여기서 그러면 뇌물 액수가 얼마냐라는 것인데요. 위에서 실공사비로 분양받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혜택 보는 것은 실제 공사비를 초과한 부분이 바로 뇌물 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뇌물이 되기 때문에 이 초과한 부분이 바로 뇌물 약속죄가 되는 것이고 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라면 여기 부분이죠.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겠지. 나중에 실제로 분양받아서 그 주택이 실거래가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그 얼마 되는 실거래가와 내가 실공사비 차액이 내가 실제로 얻는 거잖아요. 그 가액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지금 주변에 있는 이 건물값이, 토지값이, 주택값이 얼마큼 되는 거니까 나는 얼마만큼 대충 남겠다는 생각, 그러한 예기 가능성만 있으면 이익은 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자, 뇌물수수죄라고 하는 것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공유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보통은 수뢰자와 공유자 사이에 직접 수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3자가 먼저 공유자를 대신해서 자기 돈으로 수뢰자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돈으로 줬잖아요. 근데 그 돈 액수를 공유자로부터 그 금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별표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됐죠. 자, 밑에 판례 갑니다. 자, 영득의사로 뇌물을 수령을 했다. 수령 동그라미 하면 뭐가 됩니까? 이퀄 기수가 되죠. 기수가 됩니다. 훗날 반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뇌물을 먼저 요구했네요. 요구했다. 그리고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기수가 되는 거죠. 요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구는 수수의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어서 수수죄 일죄가 됩니다. 받은 돈 전부에 대해서 영득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전부에 대해서 뭐가 된다? 수수죄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밑에 영득의사로 뇌물을 수령했잖아요. 하였으면 기수가 된다고요. 기수. 자, 근데 예상한 것보다 너무나 큰 액수에서 훗날 일을 반환했어요. 그럼 빠꾸 무죄가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밑에도 보면 자,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하면 섭섭하지 않도록 해주겠으니 얼마만 되겠느냐고 하니까 이 공무원이 손가락 한 개를 들어보이면서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억이 든 가방을 제공하자 이 사람이 수령한 거예요. 수령 동그라미 치시고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수수죄 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랬다면 역시 2번 판례와 마찬가지로 받은 돈 전부에 대해서 뭐가 된다? 수수죄 기수가 된다고요. 근데 이 손가락 한 개를 들어 보이는데 자신이 이 한 개가 1000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업자는 이것을 1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1000만 원에 대해서 수수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억 받았다 했잖아요. 1억 전부에 대해서 받은 돈 전부 1억에 대해서 기수가 된다는 말이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내심으로는 1000만 원의 정도로 생각해서 수령했다고 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수수죄가 된다고 하면 틀려요. 받은 돈 전체에 대해서 수수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고, 자, 다음 판례. 자, 소외 갑으로부터 인력 송출의 부탁과 함께 사례죄로 교부받은 자기합수표를 약 2주일 후에 반환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위 수표를 일단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예치시켰다가 예치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2주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할 염려해서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 기수가 된다. 받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받지 마세요. 이제 돌려주게 되면 양형에선 참작이 될 수가 있어요. 양형에서 약간의 형이 감형될 수는 있지만 죄명은 뭐예요? 뇌물수수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5번 판례도 즉시 돌려주지 않고 열흘 동안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수가 되는 거예요.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기수라고요. 자, 그러나 밑에 파란색 들어보시면 훗날 기회를 보아서 반환한 의사로 받아두었다. 반환 의사가 존재한다고 하면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뇌물인지도 몰랐다. 뇌물인지도 몰랐고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의가 탈락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입증하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판결로지 이런 지문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불구의 몸이었다. 돌려줄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그 다음날 바로 돌려줬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날 이것이 참작이 되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이 사례 차원에서 돌려준 것은 마지막에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적어보세요. 이것이 왜 약속이 이루어졌다 단정할 수 없는가 하면 자,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앞에 판에서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을 때 약속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줄 보면 편의를 봐준 데 대한 고맙다는 차원에서 사례 차원에서 준 것은 이것은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표시 합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되었던 사건이죠.
자,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고의 속에는 영득의사,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영득의사로 받는 것이다. 자, 이 영득의사가 없다면 뇌물수수가 되지 않는다. 판례인데 밑에 파란색으로 보시면 성금 전달할 의사로, 연극제의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것은 영득의사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논리예요.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됐고, 그 다음 자, 죄수관계인데요. 자, 뇌물을 요구, 약속, 수수하면 이 세 가지가 각각 됩니까? 아니면 어느 하나만 됩니까? 자,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태양이 뭡니까? 수수죠, 수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행위태양에 나머지 행위태양이 흡수되어야 되는 관계를 우리가 협의의 포괄일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괄해서 하나의 수수자만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는 됐고요. 타제의 관계에서 사기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죠. 그냥 받으면 술래죄가 되잖아요. 근데 사기 쳐서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죄는 두 개인데 행위도 두 개는 아니잖아요. 그치? 행위는 한 개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 자, 판례 봅니다. 뇌물을 수수했다. 수수죄 하나. 근데 기망해서 받았다. 사기죄 하나. 근데 이것이 행위가 한 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체적 경합하면 틀려요. 자, 밑에 판례 보죠. 밑에 판례 별표. 자, 먼저 1번. 군인이 총기를 분실하고 그를 보충하기 위해서 총기를 취거해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나요? 없죠. 총기 소유자가 바뀌어지나요? 총기 소유자는 여전히 국가예요. 총기 소유자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서 절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이것은 절도죄 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판례 보면 한 개 행위가 뇌물죄도 되고 사기죄도 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사실관계를 보셔야 돼요. 부대 내에서 총기 한 개가 분실된 것으로 오인한 을이 자, 그 총기는 같은 일중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군부대 병기과 하사 갑에게 이 총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교부하자 이 하사인 갑이 위 행정착오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금품을 받았다. 이 감춘 것이 뭐죠? 이게 사기죠. 사기. 부자기엔 사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착오를 제거해 주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그 착오 사실을 숨기고 받았기 때문에 부자기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감추면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가 한 개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단순히 받은 것이 아니고 사기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도 되는 것이므로 답이 뭐다?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까지 같이 받으세요. 자, 두 번째는 횡령죄의 관계입니다. 자, 타인에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랬습니다. 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이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약정에 따라서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자신이 되돌려받는 행위는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돌려받는다 셈을 치시고 이 되돌려받는다는 것이 뇌물입니까? 아니면 횡령입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는 횡령이래요. 횡령이다. 뇌물이라고 하면 틀려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돈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은 가만히 있는데 갖다 준 돈이 아니라 이것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돈은 내가 임의로 처분했다고 해서 이것을 횡령으로 봅니다. 다음 판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판례에다가 별표를 쳐볼게요. 워낙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자, 수의계획을 체결하던 공무원이 자, 이 사람도 뭡니까? 보관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이다 군청 공무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 군청 공무원은 그 시나 군에 있는 자금을 담당하는 보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당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을 부풀려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서 그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다음에 결국 이 돈을 받아요. 파란색으로 세모 치세요. 이 돈은 여전히 횡령금이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뇌물이다. 그럼 틀려요. 출제 많이 됐던 판례이고요. 자, 이제 끝났고 사전 수뢰죄를 갑니다. 자,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될 자면 돼요. 현직자는 아닌 거예요. 곧 될 자를 말한다. 밑에 나와 있지? 밑에 주체를 보시게 되면 합격 후에 발령 대기자라든지 당선 확정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청탁 동그라미. 이 청탁이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청탁이 빠지게 되면 본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게 되면 본제는 기수가 되고 본제는 그래서 기수가 되어서 본제는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죄가요? 사전수뢰죄는 수수나 요구나 약속하면 곧장 성립한다고요. 그러나 아직은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요. 되었을 때 이때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것을 뒤에 나오겠지만 적지 마시고요. 맨 밑에 나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을 때. 되지 못하면 처벌 못합니다. 자, 맨 밑에 한번 볼까요? 객관적 처벌 조건이다. 그래서 본제는 수수 요구 약속하면 성립하지만 처벌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시고요. 자, 판례 사전수뢰죄는 청탁이 요건이다 그랬습니다. 청탁이 요건이지 그 직무행위는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묻지 않는다. 즉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고요. 부정이든 정당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청탁을 해서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면 본제는 성립하기 때문에. 자, 밑에 판례 1번 별표 쳐보시고요. 자, 이 될자라고 했는데 이 될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자, 빨간색으로 발령 대기자. 그 다음 당선 확정자. 그치?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근데 판례는 개연성까지 포함시킨대. 개연성까지. 우리가 선거 나올 때 가장 유력한 후보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막 40%, 50% 넘어가는 사람들, 그쵸? 여러 명이 나올 때 40%, 50% 나온다든지 그러면 거의 당선이 유력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업자들이 줄 서서 청탁을 하면서 돈 갖다 주게 되면 이게 사전수뢰죄가 되는 거예요. 가로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도 개연성 나와 있네.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사전수뢰죄의 주체가 된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